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농심 한번 공략해 볼게요. 자기소개서 같이 써볼 건데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습니다.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죠.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기업, 대기업은 보통 1차 정량평가 후,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아니면 교육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채를 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후보자 대상으로 서류 심사,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농심도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셔야 되고요. 항목 1번부터 한번 공략해 볼게요. 항목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원 동기죠. 농심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글자 수가 좀 애매합니다. 800자예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항목인데, 자, 요건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보통 기업들은 조직 적합도랑 그다음에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죠. 그래서 이건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조직 적합도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원 동기는 이런 것들을 평가하죠. 평소 농심의 사업 분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열사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심은 대표적으로 식품 제조업하고 이 유통업이죠. 유통업, 메가마트 같은 거. 그래서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느냐. 그리고 지원 직무,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가 있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가, 역량 개발, 그 다음에 관련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 그리고 지원 동기가 타당한가, 왜 많은 경쟁사들 중에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항목이 이 항목 1번 지원 동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런 거죠.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 당연히도 연봉하고 복지입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연봉이 높아서 동종업계보다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연봉과 복지가 좋아서 농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식품 제조업, 뭐 유통업,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계열사 관련해서 그 사업 분야에 꾸준히 활동하고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식품과 관련해서, 제조업과 관련해서, 혹은 내 직무와 관련해서 대외 활동도 하고 역량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농심에 지원하는 건, 내가 식품 제조업 기업인 너희 회사에 지원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요런 이제 지원 동기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식품 제조업 또는 이제 유통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도 하고 역량도 키워왔어요. 그러면 오뚜기도 지원할 수 있고, 삼양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농심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경쟁사 대비해서 내가 오뚜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삼양을 지원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중요시하는 거, 회사를 고를 때 중요시하는 건 무엇인데, 그거에 너희 회사가 딱 맞는다. 너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런 건 우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내 회사 선택의 기준이고, 그래서 너희를 골랐다. 이런 맥락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뭐 경쟁사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뚜기가 대표적인 라면 업계에 그 식품 업계의 경쟁사죠. 뭐 제가 업체로 가면 좀 다르지만요. 비교를 해드리면 농심이 오뚜기에 비해서 가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딱 생각나는 게 1이죠. 규모나 상품의 라인업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글로벌 유통망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는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너무 뻔하거든요. 농심은 1위 기업이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뻔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다가 당장 딱 떠오르는 거 말고요, 조금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쓰시면 좋습니다. 농심이 또 글로벌 유통망이 좋습니다. 제가 스위스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스위스 산 꼭대기에 신라면이 팝니다. 그 정도로 글로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식품업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해오고 했는데,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회사 선택의 기준이다. 국내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회사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 공략해야 된다. 요즘 K푸드 유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농심이
내가 만든 상품이 글로벌 고객을 상대로 팔렸으면 하고, 그래서 너희 농심이 그 기준에 맞는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반대로 오뚜기에 지원한다면, 오뚜기 하면은 여러분들 다 이거 생각하시잖아요. 가뚜기, 가뚜기. 근데 이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뚜기 자기소개서 제가 많이 첨삭을 했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적어요. 여기는 착한 기업이고 선한 기업이고 사회적 공헌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걸 쓰시면 너무 뻔하다는 거죠. 오뚜기가 농심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이거예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 소스류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근데 소스류를 주로 사용하는 거는 아마 이제 그 B2C도 있겠지만 일반 고객도 있겠지만 식당 같은 데서 대형 급식소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식재료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뚜기가 다른 식품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식품업계 중에서 안정적인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 푸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친환경 먹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뚜기에 지원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쟁사 분석을 통한 지원 동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타당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회사가 좋다. 나는 글로벌 회사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농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 분석 자료를 갖다가 좀 바탕으로 해서 잘 돼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 없고 채용 포털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이제 챗GPT나 뭐 앨런 이런 거 있죠. AI 그런 거한테 물어보시더라도 금방금방 분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가져가실 수 있겠죠. 제가 회사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고요? 농심은 이래서 부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식품 제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고 직무에 대해서도 꾸준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농심에 지원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준비도도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온 이 분야인 너희 농심에 대해서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아니면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까 글로벌 유통망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글로벌 유통망을 갖춘 식품 기업이 나는 선택의 기준이다. 그래서 K푸드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식품 관련 기업 입사를 꿈꿨고 제가 기여한 상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유통되는 길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 스위스 융프라우까지 신라면을 팔지 않느냐. 너희 기업이 내가 원하는 기업에 딱 맞는다. 이렇게 이제 농심이 부합하는 이유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식품업과 관련해서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가 관심 있는 분야인가가 또 그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인데 식품 제조업 회사에 들어가는 거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케팅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다. 그러니까 내가 식품 제조업에 식품 제조업의 글로벌 유통망을 갖춘 그리고 마케팅 직무를 뽑는 너희 회사에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맥락으로 요 두 가지 내용을 쭉 기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증거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제가 식품 제조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식품 공장에서 일했다. 나는 마케팅 직무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식품 공장에서 일해봤다.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해서 뭐 이런 공모전에 참여한 적도 있다. 그래서 꼭 뭐 공장에서 일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식품 제조업 혹은 이제 메가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계열사와 관련한 그 산업 또는 사업에 관련한 대외 활동들을 갖다가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역량 향상도 뭐 이렇게 자격증 몇 개 땄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조업 관심 가지고 있고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관심과 노력으로 얻은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심의 해외 시장 확대에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확대 하는데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항목 2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항목 2번하고 3번이 좀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조금 결이 달라요.
항목 3번은 완전히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고, 항목 2번은 직무 능력도 평가하지만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거예요. 직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직무 이해도라는 건 뭐냐면 농심의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의 역할과 그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거는 요거예요. 농심의 비전 2025가 있죠.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따라서 국내 전략, 사업 전략, 미래 역량 확보 전략 세 가지 전략이 있고 요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걸 파악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가 어떤 곳에 기여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항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심이죠. 농심의 비전 2025와 여러분들의 직무 역할을 엮어서 기술해야 됩니다. 즉 비전 2025 달성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 업무 중 어떤 업무가 중요하고 이 중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이 항목을 쓰기 위한 준비를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조금 파악하고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사항이라든지 대외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업무를 잘했을 때 어떤 비전 2025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십시오. 요거까지 해야지 항목 2번은 원활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롯을 잡으면 되겠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이고요. 그 이유는 비전 2025에 있어서 내 지원 직무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데 그 역할을 잘하려고 하면은 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역량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잘해서 저 비전 2025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 가능하겠죠. 제가 지원한 경영기획 신사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과 무엇이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유 나와야 되겠죠. 이 핵심 가치란다. 그 전략이죠, 전략. 이런 이제 비전을 갖다가 달성하려면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는 필요하고 내 직무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 2025와 관련해서 내 직무에서는 어떤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역량이 이 역량과 이 역량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능력과 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에 대한 증거로 요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안 길어도 됩니다. 나열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 중요한 건 요 부분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아무래도 평가 지표가 직무 이해도를 평가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1, 2번 목차가 기술이 조금 상세하게 돼야 됩니다. 나는 이 직무에 대해서 비전 2025와 관련된 역할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요 핵심 역량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항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과 이 능력으로 농심에 기여하겠습니다. 비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항목 3번 가볼게요. 자, 요건 누가 봐도 그냥 직무 적합도, 직무 수행 능력을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직무 수행 능력은 개조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중점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태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쭉 적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직무 분석하셔야 됩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내 직무에서 어떠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식과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정성적 근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경험, 자격, 교육사항 등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잘할 수 있는 업무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쓰실 때
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농심은 직무 기술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기 힘들 겁니다. 근데 요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역량을. 특히나 경영과 관련되거나 상경계 직무들은 기가 막히게 거의 똑같습니다. 뭐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하는 역할이 행정이나 재무나 회계 이런 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공기업이 하는 업무든 그 다음에 사기업이 하는 업무든 그리고 그래서 필요한 역량도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직무 기술서를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로 하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요런 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경영 상식 필요하다, 원가 관리 필요하다, 투자 관리 필요하다, 경제 법률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만 나와 있는데 요렇게 뭐 기획 관리를 지원하실 것 같으면 기획 관리 직무 기술서 이렇게 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요걸 갖다 딱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 요거 배웠어, 요거 배웠어, 요거 배웠어, 요거 배웠어. 이렇게 하면은 요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 기획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업무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 증거, 그러니까 자격증, 교육상, 대외 활동 이런 것들 쭉 정리하시면은 항목 3번은 쉽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같은 직무로 여러 개 회사 지원하시잖아요. 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없을 때 이렇게 어떤 직무 관련해서 역량과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과 증거 자료를 쭉 정리를 해두시면요. 어느 기업에나 쓸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시작 문장. 먼저 저의 핵심 역량은 무엇과 무엇이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고 이런 역량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쭉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정량적 근거는 이렇고 정성적 근거는 이렇고 이를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이고 어떤 농심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처음에 시작 문장은 이렇게요.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저는 뭐 이런 능력과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이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해온 노력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넣어줘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객 및 시장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은 이렇게 있고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다가 어디서 일했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했던 업무 내용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교육은 전공 교과는 요렇게 주요 과목들을 들었고 몇 학점 들었다. 성적이 좋은 게 있으면은 어떤 과목은 A 플러스 A 플러스 성적을 받았다. 이수했다. 그 다음에 외부 교육을 받으셨으면은 어떤 기관의 것인지 어떤 교육 과정을 들었는지 몇 시간 이수했는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경험으로 뭐 파트타임 공모전, 그 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과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원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했고 뭐 2개월 했고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는 이런 것이다. 뭐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줄 수는 있어요. 습득 역량. 그래서 요 위의 능력들을 바탕으로 어떤 역량을 습득했다. 뭐 통계 조사 능력, 그 다음에 사회조사 분석 능력, 고객 분석 능력 이렇게 키워드로 적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서 잘할 수 있는 업무와 요 업무를 잘했을 때 어떠한 기관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글자 수가 지금 보시면은 글자 수가 이제 800자죠, 맞죠? 그래서 한 2개 정도 짧으면은 3개 정도, 길면은 3개, 여러분들이 쓰실 내용이 얼마 없으면 한 3개 정도 역량을 적어 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관련 자격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면은 2개 정도 핵심 역량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목 3번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항목이죠. 항목 4번 가겠습니다. 인생은 맛있게 농심. 이게 농심의 슬로건이래요. 근데 본인의 인생 모토를 제시하랍니다. 자, 요거는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알맞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농심의 핵심 가치 및 행동 규범에 적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혹은 인재상에 알맞은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 뭐 요렇게 있죠. 그 다음에 행동 규범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상 이렇게 있어요. 요거에 나오는 단어 아무거나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나 이 핵심 가치나 행동 규범은요 거들 뿐이에요. 거들 뿐이고 이 키워드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워드를 선정하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태도 있죠.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직무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그 다음에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나 아니면 행동 규범 요거의 교집합 있죠. 동시에 나오는 거 이 키워드를 선정하셔가지고 교집합을 가지고 키워드를 먼저 선정을 하십시오. 어떤 태도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직무를 설명하는 내용에 도전 정신이라는 게 나오더라. 근데 인재상에도 도전 정신이 나와요. 그러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적으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도전 정신에 관한 사례를 갖다가 중심으로 기술하시고요. 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직무에 있어서 농심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지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에서 거짓말 하시면요 바로 티가 나요. 면접 보시는 분들이 면접관 분들이 면접 뭐 원데이 투데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사례 만들어내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떤 태도를 증명할 주요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핵심 사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사례를 쓸 수 있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직무와 직무에 필요한 태도와 인재상에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례를 가지고 적으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면접 때 가면 또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 그리고 실제 가치관과 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선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면접 때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면접까지 생각해서 절대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마케팅 직무 설명을 보면은 창의력이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인재상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조가 있잖아요. 비슷한 게. 그러면은 마케팅 직무는 내가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와, 이거 슬로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슬로건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메이트가 있습니다. 챗 GPT.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에서 나온 앨런이 있습니다. 앨런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빙이 있습니다. 얘네들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물론 좀 뻔한 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죠. 제가 챗GPT입니다. 이거 항상 새롭고 획기적인 생각을 해내는 것이 그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의 슬로건 10가지를 만들어줘. 20가지 만들어달라면 20가지 만들어줍니다. 30가지 만들어달라면 30가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슬로건 만드는 건 얘네들한테 맡기자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조금 바꿔서 쓰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처음에 막막해요. 슬로건 만들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힘든데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으면은 조금만 바꿔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너무 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챗GPT한테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은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내 슬로건은 무엇이고요?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다. 제가 이 가치관을 중요시한다는 걸 증명할 사례는 이렇고요. 이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게 직무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고 농심에는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을 바탕으로 농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마무리가 되겠죠. 사전 작업이 힘들지 적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다르게 살아야 성장한답니다. 챗GPT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유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뭐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이걸 풀어 적은 거예요. 반복하면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렇게 행동합니다. 혹은 어떠한 가치관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2가지식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낸 거예요. 새로운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창의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과제 수행에 있었는데 과제 수행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시드린 사례가 뭐 경영 쪽에서는 이런 거 이제 과제하는 경우 있죠.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서는 뭐 매장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 매장의 개선점에 대해서 찾는 거였는데 다 내는 의견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과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수 사례 이런 거 찾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고객이라면 저 가게에 들어가고 싶을까? 물건을 살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생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가게 이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제가 대학 생활할 때 제가 있던 지역에 이제 신발 가게였는데 이름이 신발 마트였습니다. 되게 이름이 구리죠. 저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은 딱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수 사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가게는 이름부터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가 내 직무에서는 기획과 아이디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마케팅 직무니까 그 다음에 농심에서는 인재상 이런 거 너희 원하지 않느냐 나는 인재상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하고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다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그 행동 규범 있죠. 행동 규범하고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이런 것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태도 관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관련해서 사례 몇 개 해보고 그것에 해당하는 가치관이나 인재상이나 행동 규범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에서 필요한 태도에 그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시드린 플롯에 맞춰서 그냥 쭉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다 공략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